안녕하세요. 류용수 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면 할부가 남아있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차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차가 이제 고급차냐, 일반 승용차냐, 이 차이는 있는 거지. 아무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차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그만큼 필수제가 됐어요. 옛날처럼 사치제가 아니죠. 그리고 맘만 먹으면 정말 몇백만 원 안 들이고도 차는 살 수 있죠.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내가 일시불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부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시불로 샀는데 거기에 저당을 잡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차는 뭐예요? 내 재산이죠. 그럼 이 중고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시가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 증권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헤이 딜러라든지 SK 엔카라든지 중고 사이트에 내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이제 요즘에는 중고 가격이 나와요. 그 금액으로 계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라는 게 재산이잖아요. 즉 내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차가 정말 슈퍼카다. 슈퍼카 있어도 개인회생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슈퍼카 시세가 1억이다.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이 200이다. 이러면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5만 원씩 60개월 갚아도 턱도 없죠. 이거보다 많이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앗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차는 슈퍼카인데 1억인데 요즘에 1억이 슈퍼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요즘엔 조금 이름 있는 외제차는 다 이 정도 가까이 해요. 우리나라 차량도 이거 넘는 차들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풀옵션하고 이러면 1억 넘습니다. 한 3억 정도 넘어야지 슈퍼카라고 하지 않나요? 여하튼 아무튼 1억이면 고가차긴 하죠. 세무적으로는 5천 이상 차가 이제 고가차고 2억 넘으면 초고가차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저당이 한 9천 잡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차 가치는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급여가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기는 힘들고요. 급여 200인데 1억짜리 모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죠.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카푸어 이런 사람도 많다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근데 보통 타고 다니는 차가 3천에서 한 8천 왔다 갔다 하는데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이런 거를 그럼 개인회생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보통 저당이 잡혀져 있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까지 생각하는 채무자분들이 돈이 급하니까 차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깨끗한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차에 저당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는 뭐라고 그래요? 별채권자라 그래요. 별채권자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회생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차량에 저당권자 잡혀져 있다, 내 부동산에 저당권자 잡혀져 있다, 그 부동산 그냥 날리면 더 이상 안 갚아도 돼요. 차량 그냥 날리면 안 갚아도 돼요.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한테는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다, 차량에 근저당권자가 있다, 얘네들이 먼저 챙겨가는 거예요. 개인회생 영향이 안 받는다는 얘기는 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이 저당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경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차 뺏기는 거죠. 근데 나는 꼭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저당권자한테 별도로 갚으시면 돼요. 물론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100% 오케이 해줄 겁니다. 굳이 내 돈 별도로 갚는다는데 굳이 차 경매시키면 완전 똥값이죠. 똥값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계속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별도로 돈을 갚으시면 차는 계속 몰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은 내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시키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는 재산으로 잡으면 돼요. 집어넣을 때 중고시가 그대로 다 집어넣나? 아니죠. 그 중고시가에 이 저당권자의 채무액, 실제 채무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대출로 집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억 빌리면 1억 3천 근저당권 잡죠. 그리고 등기부에는 계속 1억 3천으로 남아져 있어요. 빚을 계속 갚더라도. 그래서 실제 채무액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차량이 8천짜리인데 여기에 근저당이 8천 잡혀져 있다. 그럼 0원이 아니라요, 실제 내가 이 순간 갚아야 될 돈, 남은 돈 부채증명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증명서에 3천 잡혀져 있다. 그럼 3천만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산가치 집어넣고 별도로 얘네들한테는 돈을 갚고, 그러면 차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개인 파산처럼. 물론 개인 파산도 무조건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개인 회생의 경우 차량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거, 개인 회생 직전에 차량 명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법원이 바보 아닙니다. 재산 빼돌리는 행위예요. 개인 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기각 사유예요. 그대로 명의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면서 개인 회생 진행할 수 있으니까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